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사과하는 거, 그쵸?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그 후회되는 일을 어떻게 자기 비난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내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다음 행동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좀 다시, 무너질 뻔했던 이 신뢰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나눠봤었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좀 돌아가셔서 사과도 좀 해보셨나요? 생각하니까 뭐 미안할 게 없어요? 저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은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뭐 흔하게는 아이하고 어디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 아이 필요한 학용품을 같이 사러.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쁘고, 근데 또 토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가잖아요. 그때 엄마 약속했는데 왜 안 가? 그러면 엄마가 가기 싫어서 안 가? 지금 엄마 일이 생겼잖아. 뭐 이렇게 그냥 변명해버리고 끝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맞아,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건데 엄마가 또 지키지 못했네. 너가 기대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우리 자녀하고의 어떤 갈등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어떻게 좀 갈등을, 나하고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친구들끼리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또 형제끼리의 갈등도 좀 많이 보시죠. 네. 그럴 때 어떠세요? 힘들죠?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또래 관계를 어떻게 중재할까? 그러니까 엄마는 중립자로서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중재해 볼까에 관한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풀어왔는지 먼저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대개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빨리 사과해버리는 거죠. 네. 지난주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진심일 때 우리가 사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스스로 그냥 사과해서 끝낼 때도 있고, 우리가 어릴 때 친구랑 다투게 되면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께서 야, 그냥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우러나지 않았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많이 끝냈을까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나요? 갚아주는 거 있죠. 갚아주는 거.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래서 누가 그랬어 너한테? 엄마랑 가자. 누가 우리 딸 이렇게 괴롭혔어?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하면서 가가지고 너 아줌마한테 똑같이 한번 혼나볼래? 하면서 응징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말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재라고 하면 이 두 가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미안하지 않았는데 너 빨리 친구한테 사과해.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던 방식들. 또 어떨 때는 나도 분명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그냥 제가 가서 혼내버리자 하면서 응징해버리고 뭔가 응보적인 관점에서 걔를 처벌하는 데 힘을 썼던 거. 이 두 가지가 다 중재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조금 도와주면 좋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죠. 우선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해서 상황을 빨리 끝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유치원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이제 급식을 타는데 자기가 먼저 조금 쓰려고 이렇게 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밀지 말라 그랬겠죠. 야, 줄 서, 밀지 마.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 하면서 이렇게 팍 친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 친구가 이 친구의 팔뚝을 깨물어 버렸어요. 깍 하고 깨물어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땐 귀여운데 걔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빨자루 꽉 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깍 깨물자마자 자기는 칙판을 들고 있었으니까 이 애가 이거를 던지지는 않고 침을 뱉은 거예요. 걔한테 그냥 침을 팍 하고 뱉은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보셨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침을 뱉은 행동도 너무 안 좋은 행동 같고 깨문 행동도 너무 안 좋은 행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친구한테 침 뱉었니? 얘가 나 깨물었어요. 친구 왜 깨물었니? 얘가 나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자, 친구 깨문 친구가 먼저 사과해.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친구 깨물었으니까 사과해. 그 얘는 이제 하나도 안 미안한 거예요.
근데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미안해. 그 옆에 있는 애한테도 너 친구한테 침 뱉었으니까 사과해. 어디서 그렇게 안 좋은 거 배웠어? 어? 침 뱉으면 안 되지 친구한테. 빨리 사과해. 그러니까 얘도 자기 깨물러 가면 아픈데 응? 사과하라니까 미안해. 자 식판 둘 다 내려놓고 둘이 꼭 끌어안어. 친구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얘기해봐 얼른. 친구야 선생님 따라서 사이좋게 지내자. 미안해. 자 이제 됐지? 선생님 너무 뿌듯한 거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갈등을 잘 풀고. 근데 얘네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내가 이게 깨물려가지고 너무 아픈데 내가 이거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전혀 이게 케어링이 없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거 침을 뱉은 건데 너무 자기도 억울한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내가 친구를 깨물면 안 되는데 내가 깨물었구나. 내가 이거 미안한 건데 이걸 느꼈을까? 내가 친구한테 침을 뱉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인데 내가 이 행동한 거 친구한테 참 미안하다라는 걸 과연 느꼈을까? 그게 진짜 중재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사과해버리거나 아니면 갚아주는 거, 그대로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거를 처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갈등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게 되면, 그러니까 보여주게 되면 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조금 위험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빨리빨리 사과하는 게 입에 붙어버리는 거죠. 자기 감정이 얼마나 억울한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선 중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목적과 목표, 그러니까 욕구와 수단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는가예요. 예를 들면 한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요 딱 기본적인 학습이에요. 기본적인 학습. 여러분이 기본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제가 바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은 사실 목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스카이 대학은 가는 게 제 목적이죠. 그러면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스카이 대를 보내는 것도 목적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죠. 그때 어머니께서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이가 스카이 대를 가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행복하길 바라죠. 그거야. 아이가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좀 자기 주관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키워내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목적인 거죠.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가 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에 글쎄 그걸 이유를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는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왜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면 네가 뭐가 좋을까? 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겠죠. 1차적인. 또 어떤 아이는 달라요. 공부요? 공부를 하면 나중에 우리 가족들 제가 아빠가 돼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또 공부가 되겠구나. 또 어떤 아이는 대답이 달라요. 공부요? 공부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구나. 기여하고 싶은 뭔가 주고 싶은 그런 욕구인 거죠. 이게 욕구와 수단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잘 안 변하죠. 그런데 목표는 그 목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실천하기 위해서, 닿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수정이 가능한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방법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예쁜 가방을 살 수도 있고, 예쁜 구두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샀어요. 이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수단인 거죠. 그 물건을 갖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것들이 충족되는 거죠. 그 목적이 충족되는 거죠. 자기가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어떤 목적들, 또 자기가 이렇게 조금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쁜 물건을 보면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사는 이유가 꼭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서 사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거를 사기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주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산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에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근데 보면 산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벚꽃이 많이 폈는데 산책을 하는 목적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산책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이잖아요. 근데 산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못다 나눴던 가족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는 목적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자신의 어떤 웰빙, 건강을 좀 잘 챙기고 싶어서 또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럼 이제 다툼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중재를 할 때 아이들이 왜 다툴까? 다투는 것 자체는 그런 목적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될까요? 아마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다투는 순간 거기에 딱 집착해서 다투면 안 된다. 거기에 어떤 애가 욕이라도 해. 욕하면 큰일 나는데 어디 욕을 할 수 있어. 욕하면 안 된다. 친구 깨물 어머 얘가 왜 짐승도 아니고 왜 친구를 깨무니?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관점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황에서 이건 나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어떤 도덕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고 또 어떤 욕구들이 좌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그 터널 시야, 그러니까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행동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협박이에요. 한 번만 더 싸우면 이거 엄마가 너네 둘이 이거 장난감 갖고 싸우면 장난감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마가 돌아서는 순간 또 반복되죠. 동생이랑 형이랑 만약에 다투고 있다면 형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잖아. 너 때문에 엄마한테 혼난 거야 하면서 얘네들은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엄마인 중재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연년생이었는데 둘이 참 평소에 잘 놀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이 형이 동생이랑 학교 갔다 오면 잘 놀았었는데 이 형이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은 친구랑 놀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이 좀 귀찮았던 거예요. 근데 동생은 늘 그랬던 것처럼 형 방에 자꾸 들어가고 형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자기 셋이 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깐족깐족 거리니까 형이 나가라. 뭐 형 뭐 어쩌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야, 네 동생 왜 저러냐? 왜 자꾸 나대냐? 야, 나가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형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쟤 원래 저래. 쟤 맨날 날 이렇게 괴롭혀. 나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말면서 형이 얘기하니까 동생은 이제 점점 서운해진 거예요. 아니, 나랑 맨날 같이 놀아주던 형이 친구 하나고 오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형이 물을 들어 이제 친구랑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복도에 거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레고 있잖아요. 레고 만든 블럭을 형한테 던져가지고 형 머리에 맞은 거예요. 형이 순식간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파바바박 그냥 손이 보이지 않게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펑펑 울었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거를 어떻게 중재해야 되느냐. 이제 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와 같이 자, 왜 동생 너는 왜 형한테 이걸 던졌어? 너는 왜 동생 이렇게 같이 데리고 놀지 않고 동생 이렇게 따돌렸어? 이렇게 해서는 중재가 안 되잖아요. 자, 아이들은 이 수단을 통해서 충족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게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갈등의 원인을 찾게 되면 아이들은 상당히 새로운 그 어떤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형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웠죠. 아, 얘네들이 다투는 건 신호다. 어떤 신호냐면 첫째는 첫째대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됐다는 신호고 둘째는 둘째대로 뭔가 안 됐다는 신호다. 동생이 형을 때린 건 나쁘다라는 건 잠깐 내려놓고 형아가 동생을 제대로 잘 안 데리고 노는 것도 잘못이다. 동생을 따돌리는 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도 잠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중재를 잘하기 위한 엄마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재자로 설 의도가 있는가. 만약에 내 마음이 절대로 때리는 건 안 돼라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중재는 거의 실패할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아이들의 다툼을 어떤 신호로 보고 있으며 이 각각의 아이들은 지금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는 신호로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중립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좀 더 약해 보이는 아이의 먼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서러워 보이는 아이가 있잖아요. 언제나 뭔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인. 그래서 이제 걔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물어보기 전에 그 상대방 아이한테 너의 얘기도 공정하게 들어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아이는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얘기도 똑같이 들어줄 거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 하는 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동생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왜 형한테 블럭을 던졌는지, 너가 원했던 게 뭔지 얘기해 볼래? 너가 원했던 게 뭔지 얘기해 볼래? 형이 나를 따돌렸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걸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형이 따돌리지 않고 같이 놀았으면 이 아이가 좋았던 점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욕구니까. 아, 같이 놀고 싶어서 너도 좀 재밌게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 노는 거, 놀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같이 놀고 싶은지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는 그런데 형이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한테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뭐를 원한다고 했는지 너가 들은 대로만 얘기해봐. 너 생각 말고 지금 동생이 한 말 그대로 라고 얘기하면 형아는 아마 얘기할 겁니다. 같이 놀고 싶었대. 우리랑 같이. 그래, 그거야.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왜 안 데리고 놀았어? 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같이 놀고 싶었대. 재밌게 놀고 싶었대. 라고 거기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의 차례잖아요. 그러면 형한테도 한번 들어볼게. 왜 너랑 같이 놀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형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얘랑 맨날 놀잖아, 엄마. 오늘은 나도 친구랑 둘이 단둘이서 우리끼리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 아, 너가 너 친구랑 그 놀고 싶은 그 시간도 조금 보호받기를 원했던 거니? 시간을 보호받는 것도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너한테도 중요한지 우리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자꾸 방에 들어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동생한테도 묻는 거예요. 형이 지금 뭐를 원한다고 말했는지 들은 대로만 얘기해봐. 아이들은 계속 섞습니다. 나랑 놀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엄마는 그렇게 안 들었고 오랜만에 친구랑 둘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대. 그거를 보호받고 싶었대. 자, 들은 대로 다시 얘기해봐. 아이 입에서 형은 친구랑 둘이 놀고 싶었고 그걸 보호받고 싶었대 라고 아이 입에서 투덜거리던 뭐 불만이 있던 그대로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말한 게 맞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사람 다 실제로 원하는 건 나온 거예요. 엄마는 그때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 때로는 친구가 오면 친구랑만 둘이 조용히 네가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걸 엄마가 이해가 돼. 또 우리 동생도 보세요. 가끔 재밌게 놀고 싶어서 너도 거기 좀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거기까지만 우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큰 거 하나는요. 엄마가 다 해결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해줘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은 친구랑 이 시간을 또 둘이 보내고 싶다는데 동생은 재밌게 놀고 싶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너 잠깐만 30분 동안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그 후에 우리가 그럼 불러줄게. 라든지 아이들이 떠올리는 방법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두 아이가 굉장히 다퉜던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긴 했었는데 한 아이가 잘 안 씻었는지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쟤 옆에 가지 마. 쟤 냄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걔한테 이 모래를 이렇게 학교 흙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흙을 집어던져가지고 눈 안에 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또 물로 씻고 막 아프다고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 피해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많다 보니까 너 어떻게 흙을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애가 그거 알만한 애가 어떻게 흙을 친구 눈에 이렇게 뿌리니?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가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 중재를 하신 거예요. 왜 친구한테 그 흙을 뿌렸는지 그때 너가 뭘 원했는지 얘기해 볼래? 저는 친구들이 저 안 놀렸으면 좋겠어요. 안 놀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존중받고 싶어서 친구들로부터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너가 그냥 존중받는 거 그게 중요했던 거지? 네 라고 애가 얘기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친구가 너한테 흙을 던졌을 때 마음이 어땠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겁이 났어요. 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놀기를 바라는 거지? 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친구는 너가 냄새 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대.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거든. 자, 친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는지 들은 대로 얘기해 볼래? 존중이요. 그래, 존중이야. 거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도 물어본 거야. 친구는 뭘 원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안전하게 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안전하고 싶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팠대. 그거 생각하면 어때? 그건 미안해요. 아이들이 그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진심이에요. 내가 흙을 뿌려서 제 눈에 다친 건 그건 미안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도 이 친구한테 냄새 난다고 놀린 거는 제가 미안해요. 지난주에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내가 얄미워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 화가 나면 선생님한테 올래? 그때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들 형제들이 한번 다투거나 그럴 때는요. 또 얘가 그랬겠지라는 어떤 선입견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 너 도덕적인 판단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은 사실 다 알 수 있죠. 뭐 침도 뱉을 수 있고 코딱지도 후벼서 뭐 묻힐 수 있고 뭐 주먹질도 할 수 있고 흙도 뿌릴 수 있고 어릴 때 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그때 진짜 서로를 용서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의 자세인데 중립성이에요. 이 행동은 옳지 않아. 얘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중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이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둘 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둘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어떤 중립성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중재의 목적이 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중재의 목적은 뭡니까?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의 다툼.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재의 목적이에요. 누구를 굴복시키거나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내거나 이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중재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 두 아이 사이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이 두 아이가 서로를 볼 때 이제 그 후에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고 미안함을 진짜 느낄 수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진짜 중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중재도 좋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된다. 그래도 침 뱉는 건 안 된다. 흙으로 친구 눈에 던지는 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중재가 다 끝난 후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일이라도 다음엔 화가 날 때에는 흙으로 던지지 말고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도록 해. 왜냐하면 그게 너도 안전한 길이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재 후에 교육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중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 중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작업이었었어요. 제가 제 아들이랑 제 아들 친구들도 중재를 여러 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 나가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롭고 정말 감동스러웠던 기억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서서 잘못을 다 구별지어 버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다면 물론 그랬던 날들도 많았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만 살아왔다면 저는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 아이가 친구랑 다퉜거나 혹은 내 아이가 형제나 어떤 자매나 이렇게 남매끼리 다툼이 생겼다면 아이들을 우선 갈라놓으신 후에 엄마가 먼저 한 2, 3분 정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목적이 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클 수 있는 거기에 대해 목적이 있다면 중재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중재자로 설 때 중립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중재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가? 이제 2번째는 중재의 목적. 두 아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중재의 목적을 의식하고 있는가? 3번째는 중재 후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관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가? 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하고 이 중재에 대해서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두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엄마들을 위한 방송 맘스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다의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너무 억울해갖고. 뭐가 이렇게 억울했어요? 아니, 왜 지났네? 재현쌤이 왜 이제 태어나갖고. 저희 엄마는 한테 혼날 거 다 혼나고. 제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나. 좀 억울했어요. 제가 또 게다가 첫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랑 싸우면 이제 첫 번째로 너 언니잖아. 너 그래요. 큰 누나잖아. 동생 둘이었거든요. 딱 이제 첫째가 너 왜 그러냐라는 책임감으로 딱 먼저 말씀하셨고요. 이제 2번째로 이제 동생이 한다고 똑같이 그러냐? 비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들어오셨고 3번째가 이제 KO. 당하는 말인데 동생보다 못하다. 너 동생보다 못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싸웠으니까. 그럼 이제 이만큼 나와갖고 방문 잡고 들어가서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엄마 미워?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왜 이걸 이제야 배웠으면. 그러니까요. 네, 많이 혼났고, 첫째라서 또 많이 혼났던 것 같고, 뭐, 왜 너가 그랬고, 정말 너 원하는 게 뭐였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 싸운 거에 대해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얘가 왜 이러는지 보다는 즉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많이 또 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그렇죠. 다툼은 우리는 나쁜 거라고 배웠잖아요. 싸우는 건. 그래서 이 갈등을 삭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터트리거나 이런 그래서 삭히기의 별책 부록이 우리가 터지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멋지신데요? 그래요. 그냥 KO로 그냥 동생보다 KO. 못하다로.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둘이 다투면 엄마가 그러셨어요. 오빠한테. 오빠 참 착했거든요. 저는 제가 주로 오빠를 많이 때리는 동생이었었는데 옷걸이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너 왜 동생을 제대로 못 보냐 하고 혼내고 동시에 저를 보면서 왜 오빠한테 대드냐.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이라는 건지 몰랐던. 네, 감사합니다. 네. 미나 대표님 어떠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어떤 딱 기억이 나냐면 너무 어렸을 때 오빠랑 많이 싸우니까 제가 이거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유학을 결심을 했어요. 6학년 때.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이모 댁에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오빠와 이렇게 부대치고 괴로워하느니 내가 오빠 눈에서 사라져 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좋게 포장을 했지만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을 결심을 하고 학교도 다 알아보고 파티복까지 맞췄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가게 됐다는. 그렇지만 제 기억에는 이 형제와 남매와의 갈등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애들이 뭐 철없이 싸우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 6학년이고 딸이 2학년이잖아요. 4살 터울인데 정말 무지하게 싸워요. 무지하게 싸우는데
제가 이제 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애들이 또 너무 많이 싸우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들이 딱 그 동생이랑 싸우는데 이제 그 동생이 굉장히 잘 대드는 스타일이고 말빨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빠가.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엄마 정말 나 예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그냥 예나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냥 엄마로서 얘네들이 왜 싸울까라고 하고 감정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짜증이 나니까 너는 왜 이러니? 라고 했는데 아들의 그 말이 정말 딱 그 몇십 년 전 저로 딱 돌아가 보니까 얘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져 있거나 너무 힘들구나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너무 중요한 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요즘에는 워낙 또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많지만 형제들 가운데 또 이제 있는데 이 싸움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들 입장에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들이 첫째가 둘째한테 조금 많이 참죠. 네, 너무 참아요. 근데 그러다 오죽했으면 터지니까. 그런 말을 할까.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애들 중재할 때 보면은 시끄럽게 소리가 나야 중재를 하지. 누구 하나가 확 삭히는 거를 보면 그냥 착하다고 끝내버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교실에서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아이. 네. 걔를 잘 봐줘야 되거든요. 걔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첫째랑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혹은 첫째는 그냥 계속 참는다. 그냥 미안하다고 끝낸다라고 하면 그때 진짜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만 엄마가 보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볼 땐 너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둘이 불러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동생이 너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얘기해 볼래? 제가 가만히 있어야 집안이 편안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평화죠, 평화. 네, 평화를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아, 집안이 좀 평화롭기를 바래서 너가 그냥 침묵한 거야? 참은 거야? 그걸 읽어줘야 돼. 그럼 오빠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는지 들은 대로 얘기해봐. 평화가 중요해서 참았대요. 그래, 그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참은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참은 거예요. 그거를 이 친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참다 보니까 어느 날 터지면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아이들의 갈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심각하죠. 네. 그래서 때로는 그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니, 가볍게 넘기면. 그니까요. 그 한 번은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아들하고 딸이 이제 뒤에 있는데 또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막 교회 또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오는데 둘이 싸우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진짜 얘네들 때문에 내 은혜도 사라지게 생겼고 얘네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진짜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이제 나는 정말 너희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딸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 엄마, 제가 이제 사람들 그 심리 상담하는 일을 하잖아요. 엄마 근데 엄마 하는 일이 심리 상담이라면서요. 아, 오빠랑 저랑 좀 심리 상담 좀 해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정말 그동안 이 자기들이 이제 막 싸우면서 왜 싸워? 이렇게 하면은 얘기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안에도 얼마나 그 진지한 감정이 있던지요. 엄마, 나는 오빠가 이래서 정말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요. 오빠가 자꾸 저를 무시하고 정말 저하고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그게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이러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자기의 말을 진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처음으로 그걸 해본 거예요. 아, 내 엄마가 그러면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냥 오늘은 너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정말 쌓인 게 이만해요. 그러니까 딸도 이만하고 아들도 이만하고. 근데 서로 자기의 그 갈등을 너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딸아이는 내가 정말 오빠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고요. 이러면서 막 울고 아들도 저는 예나 때문에 예나가 너무 저한테 대들어서 이게 너무나 저한테 스트레스였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2달 가더라고요.
둘이 너무 사이좋게 물론 그 이후엔 또 싸우기 시작했지만 2달 동안 아이들이 서로 너무 그 감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던 정말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하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때로는 이렇게 뭔가 딱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는 절대 울지를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도 고백하기를 엄마 나는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안 나요. 친구들은 영화 봐도 울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가 슬픔을 못 느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뭐 아이들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습관이 된 친구들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더 해소가 좀 잘 되겠죠. 그죠? 덜 쌓이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을 잘 중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3가지를 아까 다뤘는데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안 다룬 것 같아요. 아이들 중재하려면 엄마가 어때야 될까요? 엄마가 편안해야 돼요. 맞아요. 엄마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중재를 하려고 하면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 하다가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맞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2번째는 내가 정서적인 여유가 있는가. 내 기분도 조금 편안하고 이럴 때 이게 되지. 좀 너무 나도 이게 과부하가 걸려 있을 때는 이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쉽지 않아도. 마음에 딱 새기게 되는 게 전쌤이 한 말 중에 우리는 중재자다. 근데 그런 단어조차도 사실 많이 맞아요. 생소해요. 우리는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그러고 주님만이 우리 심판자인데 내가 심판자가 자꾸 되다 보니까 아이가 싸울 때 빨리 해결해 주려는 게 많은데 중재자구나. 이거를 가슴에 깊이 엄마들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요때쯤 싸울 거다. 요거에 항상 어긋나거든요. 특히 이제 친구네 집 가면 이제 엄마들 다 약간 신경 쓰잖아요. 둘이 잘 안 싸우게끔. 저희 이제 36개월밖에 안 되지만 이제 장난감 갖고도 이제는 양보 잘하고 너무 이제 잘 논다. 이제 편안하다. 저녁도 다 잘 먹고 너무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그러면 너무 평화롭게 잘 놀고 우리 그럼 같이 책 읽을까 해서 이제 제가 책을 백설공주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를 읽어주는데 갑자기 둘이서. 친구가 나 근데 우리 딸이 나 그러면서 갑자기 서로 막 내리면서 내가 예뻐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갖고 그 엄마도 막 설거지가 달려서 둘 다 예뻐 둘 다 예뻐 둘 다 예뻐 너도 예쁘고 너도 예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 부분에서 서로 예쁘다고 싸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내가 중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또 이제 심판자가 되니까 봐봐 너도 예뻐 너도 예쁘게 정리 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늘 중재자라는 거를 많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주시고. 네. 그렇죠. 근데 이 중재라는 걸 가만히 보면 꼭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것만이 중재는 아니죠. 우리도 오늘 아침에 여기를 올까 말까, 그쵸?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선택이 있잖아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올 때 좋은 점이 있죠. 날씨도 우중충한데 집안에 여유 있게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오면 좋은 게 있죠. 오면 또 몰랐던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내가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2가지를 사이에 놓고 내 내면에서 어떤 중재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가야 돼. 가기로 했잖아.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감으로써 뭐가 좋은지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오토파일럿이라는 거, 자동 항법 장치가 우리 삶에도 오는 거죠. 밥도 왜 먹으세요? 그냥 끼니 때 되니까 먹죠. 뭘 왜 먹어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나한테 뭐가 좋은가 의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 과연 그 100대 0의 기준이 있나요? 없죠. 거의 예를 들어 50대 50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 재밌는 예로 우리가 갈등에 휩싸일 때 다른 사람을 상당히 비난하기 쉬워지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중재를 제대로 못하면. 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막 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탁 막힌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아는 거였는데 뭐였지 왜 이렇게 설전이 그 입안에서 계속 맴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려고 하니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보지 않고 내 시험지에 내 실력대로 할 때 내가 충족되는 욕구가 있어요. 그죠? 진실, 그죠? 양심, 어떤 신뢰,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충족할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좋은 게 있어요. 보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그것은 수단인 거죠. 그럴 때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건 어떤 성취, 이런 것들.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안 보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때 50대 50의 퍼센테이지 중에 갑자기 안 보는 것이 100이 되고 0이 되진 않잖아요. 한 1 정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2대 49. 저기 아직 미련이 49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다 이제 OMR 카드 써가지고 이제 딱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낼 준비하고 딱 있는데 내 대각선 앞에를 보니까 다른 애 거를 이렇게 끔 보면서 보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49%가 없었던 나도 저걸 볼까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없었던 때보다 훨씬 더 비난하기 쉽겠죠. 왜? 나는 그걸 포기하고 내 양심을 선택했는데 저 사람은 남의 걸 컨닝하냐면 우리는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끊임없이 그 49에 미련을 뒀던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1을 더 갖고 와서 52%였지만 내 선택에 만족하고 여기에 힘을 두는 사람이 행복할까?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이 내면의 중재자로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는 엄마가 안 데려다 주면 아침에 좀 더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데려다 주면 아이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빨리빨리 타. 아침에 좀 빨리빨리 해. 엄마가 너 이렇게 맨날 데려다 주는데 넌 고맙단 말도 안 해?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충족하고 싶었던 자신의 욕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소통이었잖아요. 나눔이었고 친밀함이었고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알았어 내려 하면서 확 내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내면에서도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큐티도 내면의 중재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은혜롭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장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의미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자로서의 삶. 그 이제 몇 대 전 어떤 프로그램, 유아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육아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즘에 워낙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좀 산만하고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전문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조금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센터에 가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함도 있고 뭔가 내면 안에 갈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딱 알았을 때 부모가 진짜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너무 내 아이의 상태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거기 가자고 하는 것도 이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아니 왜 아무 문제 없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보란 듯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려 했으나 정말 딱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가 정말 너무 속상해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의외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한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정말 내면 깊은 마음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쵸. 그래서 예, 참 들어봐야 네.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내적으로 뭔가 갈등에 있을 때 그것도 중재고요. 또 두 형제나 친구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내 아이가 그냥 계속 참기만 할 때 그것도 중재할 일이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잘 해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듣기. 우리 애는 괜찮아요. 우리 애는 행복해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조금 내려놓고 우선은 들어봐야 가능할 것 같고요. 들을 때 뭐를 들어야 되냐면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비난 속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괴롭혔잖아. 자, 동생이 뭐라 그랬지 그대로 얘기해봐.
내가 본인을 괴롭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괴롭히지 않았으면 뭐가 좋았겠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아, 형이 괴롭혔다면 좀 형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야? 형이랑 같이 놀고 싶었던 거야? 원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해줘야 돼요. 걔가 원하는 걸 찾아줘야서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중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한 주에 친구들을 데려오거나 혹은 형제끼리 갈등이 생기면 약간 누그러진 후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막 격앙돼 있을 때는 일단 진정을 시켜놓고 잠깐만 와봐 한 다음에 엄마가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의지를 밝히시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형의 얘기를 하고 나면 너도 얘기할 수 있어. 엄마가 똑같이 들어줄 거야 라는 걸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아 너가 원했던 건 이거지?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줄래? 아 너가 원했던 건 이거지?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네 둘 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아이들과 의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별로 가벼운 사건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